I've been dreaming all night, bringing me some inspiration. Never meant to love no one, but baby, I saw you for a second and I'm happy that you came my way. Don't wanna waste no time without you ever brightening up my days. Never meant to fall so hard.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 달 동안 근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빠르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체지방만 하면은 5.2kg. 체지방만 5.2kg. 와. 근데 이제 근육이 안 늘었어. 빠지고 1.4가 늘었어요. 이 방법은 실제로 제 온라인 클래스 회원님들 그리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공복유산소를 하면 잘 빠집니다. 공복유산소를 진짜 꾸준히 매번 타고 저를 계속 태그를 해주잖아요. 맞아요. 특히 공복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댓글로 효과를 봤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정말 많아서 한번 눈 딱 감고 한 달만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공복유산소 타기예요. 제 지금 5기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한 달 동안 공복유산소를 타셨거든요. 공복유산소. 진짜 짱. 공복유산소 어떻게 타셨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 원래 처음에는 별로 땀이 안 나게 탄 것 같은데 국민쌤 유튜브 보고 그 인터벌. 단 지병이 있거나 하는 분들은 꼭 전문의랑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저혈압이라던가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말이에요. 이 공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공복은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음식물 섭취가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공복 운동은 지방을 잘 태우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호르몬 분비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려두었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공복 유산소 때 할 수 있는 운동 종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공복 운동을 할 때 운동의 종류는 자신이 자주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이 운동을 유산소 운동 강도에 적합하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빠르게 살을 태우고 싶다, 빠르게 살을 빼고 싶다는 생각에 지나친 강도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떤 운동이라도 유산소성이 아니라 무산소성 운동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깅이 아니라 빠르게 전력 질주를 할 경우에는 지방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에 적합한 강도로 운동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보통에는 심박수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걷기나 달리기, 그리고 스태퍼, 유산소성 타바타, 버피 테스트, 아니면은 맨몸 스쿼트, 어떤 종류의 운동이라도 무관합니다. 이제 특히 많은 분들이 유산소 운동으로 활용하시는 사이클이라던가 러닝머신 타는 방법은 제가 다양하게 올려두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복 유산소를 한 40분 정도 탔는데 매일, 근데 또 그것도 매일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그쵸. 한 번은 이제 인터벌로 이제 속도를 4로 했다가 8.5로 했다가 4로 했다가 8.5로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한 번은 그냥 이제 경사도를 엄청 높여가지고 유산소 운동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신체적인 컨디션에 맞게 선택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하고요. 저는 요즘 사이클을 타다가 좀 지루해져서 스태퍼로 바꿔서 진행하고 있는데 스태퍼랑 관련된 영상도 제가 곧 업로드 해보도록 할게요. 이 공복 운동할 때 영양 섭취는 이전의 영양 섭취에 따라서 상이하겠지만 일반적으로 30분 이내 운동을 마친다면 별도의 영양 섭취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공복 유산소를 오랜 시간 지속하실 경우에는 영양 섭취에 신경 써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전의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단순 탄수화물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거의 분비되지 않는 액체 형태의 과당이라던가 단당류가 포함된 음료를 운동 시작 후 45분에서 1시간 이내에 드셔주세요. 장시간 운동 중에 탄수화물 섭취하는 것은 혈중 포도당 농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서 근손실이 나는 것을 방지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 나는 장시간 운동을 하게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이렇게 단순 탄수화물이 포함된 음료나 과당이 포함된 음료를 활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운동 45분 이후부터
한 번에 다 드시는 것이 아니라 15분, 20분 이렇게 서서히 나눠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언제나 혈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는 카페인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활성화해서 우리 온몸에 영향을 미쳐요.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는 우리 간에서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에 따라서 개인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으면 활용하시고 맞지 않으시면은 다른 방법을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또 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카페인을 활용하는 건 좋지 않겠죠. 카페인의 장점은 근육 운동 시에 중성지방 사용을 증가시키고 운동 시에 운동 자각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 운동 자각도라고 하면은 즉 내가 느끼는 피로의 정도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무산소 운동 능력은 높여주지 않기 때문에 장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경우에 활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적의 카페인 섭취량은 체중 1kg당 3에서 5mg이기 때문에 체중 50kg일 경우에는 150에서 300mg 이내로 카페인 섭취를 제한하셔서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클래스 회원님들에게 그 바나노 에너지라는 에너지 드링크를 매번 협찬을 받아서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순당이랑 카페인 함께 들어있고 또 여기 BCAA라는 필수 아미노산까지 들어있어서 공복 운동 시에 간편하게 섭취하고 운동하기 참 좋아요. 특히 한 팩에 40칼로리가 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과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공복 운동의 효과가 줄어들 염려도 없어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음료를 정해서 저희 회원님들께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하고 싶지 않고 간편하게 에너지 섭취를 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또 이제 두 번째 비법은 바로 근력 운동인데요. 근력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정확히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력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호르몬 분비에 있어요. 우리 몸에는 성장 호르몬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증강하고 복원하는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상처 입은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두꺼운 근섬유로 변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 중에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호르몬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근육을 사용하면서 몸에 아직 근육을 사용하고 있어 라고 알려주면서 최대한 근육량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근손실 제가 인바디를 이 온라인 클래스 하기 전에 재고 그 다음에 클래스 끝나기 지금 한 3일 전에 다시 쟀는데 근손실 난 게 없어요. 그러면 근력 운동은 일주일에 최소 몇 번을 해야 할까요? 물론 운동 빈도가 많을수록 체력 향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건 맞지만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면 일주일에 3회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좋아요. 보통 근육 운동을 처음 시작하면 열정이 넘치고 마구 몸을 만들고 싶은 생각에 너무 과다하게 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은 오히려 화르르 불태우고 운동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사그라뜨릴 수가 있어요. 일주일에 4, 5회씩 열정을 불태우면서 운동하다가 금방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천천히 체력을 늘려가면서 주당 운동 횟수를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처음 시작했다면 처음 1, 2개월은 주 3회 정도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저도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할 때 주 3회로 맞춰서 함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3, 6개월간 꾸준히 하셨다면 주 4회 운동을 하셔도 되고요. 그 이상 늘리시는 것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만약에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는 어떻게 루틴을 구성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상체, 하체 돌아가면서 루틴을 구성할 수도 있고요. 상체, 하체하고 하루는 내가 발달시키고 싶은 부위를 위주로 운동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상체, 하체, 그리고 나는 힙을 발달시키고 싶다면은 힙만 따로 운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익숙해진다면 주 4회로 늘려가는 거예요. 물론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헬스장에 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덤벨이라던가 집에 있는 소도구, 밴드나 세라밴드, 루프밴드 같은 도구들을 활용해서 충분히 고강도로 운동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상체, 하체 유산소성 운동 아니면 가슴, 등, 하체 이런 식으로 주 3회 루틴을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해요. 제가 힙스테이 챌린지 하면서 커뮤니티에 짜둔 루틴표가 있거든요. 그 운동도 주 3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마음을 먹고 운동을 시작해 봐야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표를 따라서 주 3회씩 운동을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은 건강하고 빠르게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해 봤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